자, 일단은 뭐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나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이 최모 씨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연기했다라는 건데 그건 맞습니까? 그거 제가 모르죠. 네.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 의원님을 공박하려는 건 아닌데 이 국민의힘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영장 발부라는 것들이 꼭 혐의가 있다기보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압수수색 영장 말하는 겁니다. 할 때는 만약에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돼가지고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되면 그 책임을 법원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치를 보니까 90%가 넘는 것 같던데. 그랬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니까 법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공격하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영장 발부했으니까 법원이 해줬다.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저도 기자로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위직의 민정수석, 중수부장을 지낸 사람을 대역을 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범죄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네. 다만 현 단계에서 저는 이 매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지난 대선 때 이 공보단에서 나름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리포액트라는 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기자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정말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로 했다고, 특히 7인의 멤버라는 김병욱 의원실에 관계자가 들어있다면 조금 더 파괴력 있고 파급력 있는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관계자들이 그 허모 기자라는 분도 그렇고 다들 부인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재판 과정도 있으니까 진위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에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전 이 검찰이, 이건 여야 모두 해당이 될 거예요. 국회가 됐던, 국회의원실이 됐던, 심지어는 당의 정책위 사무실까지, 언론사까지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자기 집 지나들듯이 마구마구 들어와요. 이건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저 좀 우려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언론이든 큰 언론이든 검찰이 마구 들어와가지고 뒤지고 갈 때는 아니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하나 첨언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수백억 원이었죠. 엄청난 사건이 났을 때 당시 야당 지지층에서 뭐가 나왔냐면 수사의 형평성, 공정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수사해라, 대선 자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수사들 좋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폭자금 20억 수수설 다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위해서라도 수사의 형평성,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은 전 대대적으로 여야 가리지 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수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병욱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때 보도됐을 때 최재경 중수부장의 녹취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의 반응이 뭐였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의 반응입니다. 자, 당시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게. 그때 그 엉터리 보도였다. 녹취록에 나오는 이모 씨라는 사람도 모른다. 결국 최재경 중수부장은 저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최재경 인척 대화를 하고 녹취를 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데, 검찰은 그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 입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보도한 기자와 나 모르는데 관련 내용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 검찰의 정치 개입과 무도한 탄압 수사 강력 규탄한다. 일단 보좌진 협의회는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김병욱 의원도 본인의 보좌관이 최재경 인척 빙의해서 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일단 저 기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의원 차원에서, 민주당 TF 차원에서 허위 조작 보도가 의심되는 기사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김무식 실장님, 예.
누가 최재경이 저 연기를 한 겁니까? 검찰에 따르면 김병훈 구현 보좌관이 빙의해서 나 최재경인데 하고 연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최재경이라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연기했던 사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저 르포액트라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매체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최재경 중수부장과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라고 해서 버젓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뭐 금방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최재경을 빙의한 어떤 한 사람과 그것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어떤 보도한 그 인터넷 매체와의 관련이 아니라 검찰에 들여다보는 이 가짜뉴스 대선 조작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좀 크게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계속 나온 것처럼 김병욱 의원이 당시 화천대유 진상조사 TF팀의 단장이었고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역할로 지금 연기를 한 분장을 한 그분이 바로 보좌관이면서 그 TF의 또 팀장이었고 그 밑에 그것을 갖다가 그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국회 정책연구위원도 그 TF팀의 또 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민주당의 당시 화천대유 진상규명 TF가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심들을 일단 검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왜 최재경이었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윤석열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은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중수부장 아닙니까? 최재경 중수부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조작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발언 하나 따올 만한 충분한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적으로 아까 전주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대선 8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방어할 만한 겨를이 없을 정도의 긴박한 시기에 이걸 푸는 거거든요. 예. 커피 이야기도 하루 전에 했던 것처럼 3일 전에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걸 보면 당시 화천대유 그 진상규명 TF팀이 일괄돼서 연관돼 있다는 점, 최재경이라고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윤석열의 상관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처럼 꾸몄다는 점, 대선 8일 전이라고 하는 직전에 이 문제를 했다는 것 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 검찰에서는 이게 뭔가 조직적인 의도와 기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그럼 대선 전에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조용의 커피를 타준 윤석열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의 직속 상관이 등장을 해서 녹취록이 만들어지는 보도까지 나온 건데 허구의 인물 두 개가 허위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은 커피 타준 윤석열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뭐 하늘에서 떨어진 최재경을 연기한 사람. 야, 근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당시 그 TF가 이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리포 액트의 뭐 보도가 지금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연루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 TF의 팀장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 가짜 목소리 대역을 하고 또 이것을 리포 액트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의원은 모르고 보좌관이고 이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가 지금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대선에 개입을 하고 가짜뉴스로 대선 뒤집기를 시도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합리적인 저는 정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서 지금까지 보면은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로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하고 저는 그러한 시도 자체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이 차원의 이러한 가짜 뉴스 그리고 대선 공작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민주당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그 같은 잣대에서 앞으로 이제 그 총선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뭐 여나 야나 어떤 가짜 뉴스로 본인의 불리함을 어떻게 뒤집어 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보좌관이 최재경을 연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좀 명쾌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런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 리포 액트라는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인터넷 매체인데 거기에 TF에서 이 녹취를 준 것은 맞습니까? 현재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역시 지금 김병욱 의원 얘기 들어보면 명확치 않다. 좀 이런 거군요. 지금 관계자들이 모두 저도 뭐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예. 아마 이게 글쎄요 제가 그때 대선 직전이면 뭐 아무튼 일도 많고 상당히 바빴을 텐데 분주했을 텐데 저는 지금 이 기사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제가 선대위에 그래도 있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여당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 결과에 표도둑질까지 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면은 적어도 제 기억에 나거나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압수수색이 들고 뭐 솔직히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하면서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기억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밝혀지면 좋겠고 저는 이것도 뭐 제 추정이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정말 수사기관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수사를 제가 하지 말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 해도 좋은데 적어도 가장 큰 원칙, 형평성과 공정성은 잃지 말고 수사를 해주기를 정말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권이 재창출이 되든 정권이 또 교체가 되든 당시 그 수사하자가 나오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다른 후보는 어땠는지 보자고 하면 안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수사 지시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좋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무슨 뭐 소년원 가 있었다는 가짜뉴스 그 확산되는 계기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까?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조폭 수수설 검찰이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잠시만요. 해당 의혹을 보도한 그 기자 입장도 좀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허재현 기자인데 리포액트 측이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그분 서울에 지역구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름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씨가 조작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갖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황당하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조작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신뢰할 만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한 것이고 최재경 씨에게 저는 당연히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근데 그때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저는 그걸 보도를 한 것이고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최재경 씨의 답변이 없어서 보도했다. 결국 확인을 못했다라고 들리긴 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반론을 좀 제기하면요. 예. 아까 이제 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갔다 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게 없고요. 그러한 것을 페이스북에 어디 공유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 전날 이것을 400만 넘는 뭐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갔다더라. 이러한 것을 475만 명에게 뭐라도 문자 발송한 게 있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떠한 수사를 하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정말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것을 억울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도 당시에 그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나 뭘 한 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 마치 저 여당도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한 의구심을 자체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압수수색 진행팀 수사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딱 1년 전 국정감사 날,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왜 굳이 국정감사 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누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